오늘 이 자리에 제 사연을 들려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제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제 서툰 한국말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진심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보려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분들께 이제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믿기 힘드실 수도 있고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을 바꾸었거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린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어린 아들 통을 데리고 한국이란 낯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장에서 저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어로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이게 전부였으니까요. 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했지만 한국에선 그저 종이 한 장일 뿐이었습니다. 면접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다는 걸 직감했지만 실망할 시간조차 없었죠. 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결국 찾은 일자리는 식당 설거지와 택배 상하차. 주방 구석에서 그릇을 닦으며 때론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며 저는 매일 밤 통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학원을 다닐 여유가 없었고 혼자서 공부하려 해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린 씨,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 해야 해요. 주방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리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들어도 참았습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엔 곧장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은 항상 창가에서 저를 기다렸죠. 작은 손을 흔들며 방긋 웃는 통의 모습을 보면 온종일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보육원비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할게. 통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야간 알바를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새벽 택배 상하차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통을 생각했습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자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통 때문이었습니다. 한밤중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문득 태국이 그리워질 때면 저는 몰래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울 수는 없었죠. 곧바로 얼굴을 씻고 다시 카운터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잠 못 자서 퉁퉁 부은 눈, 주방 일로 거칠어진 손, 택배 상하차로 굽어진 허리. 하지만 통이 건네는 엄마, 사랑해. 라는 한마디면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 선생님이 통의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통은 이제 한국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웃음소리도 커졌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통 앞에서는 강한 엄마여야 했으니까요. 엄마, 오늘은 일찍 와? 매일 밤 통이 묻는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해 미안했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통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저는 매일 밤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며 저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여전히 한국말은 서툴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이제는 덜 흔들립니다. 통이라는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늘 건강하던 통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엄마, 머리가 아파. 통의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통을 안고 달렸습니다. 늦은 밤이라 문을 연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겨우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로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당장의 진료비도 부담스러웠지만 입원비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겨우 10만 원이 전부였고 보육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직장 동료에게 빌린 돈을 보태어 겨우 입원비를 마련했죠. 빚이 무서웠지만 통의 건강 앞에서는 그런 걱정도 사치였습니다. 엄마는 어디가? 매일 밤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올 때마다 통은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일을 쉴 수는 없었기에 저는 매일 병원과 일터를 오가며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통의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통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확인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동안 통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을 때마다 울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하지만 통은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씩씩하게 견뎌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은 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통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병원비와 약값으로 저의 모든 저축은 바닥났고 빌린 돈은 월급에서 조금씩 갚아나가야 했지만 통이 건강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퇴원한 날 저녁, 통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다가 이제야 평소 좋아하던 음식 생각이 났나 봅니다. 하지만 제 지갑 속에는 고작 5천 원이 전부였죠. 아들의 작은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 치킨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어 조심스레 들어갔죠. 사장님께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눈물을 참느라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천 원밖에 없는데 아들이 많이 아팠다가 이제 막 퇴원했거든요.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구걸하듯 부탁하는 제 모습이 참담했지만 통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끄러움보다 컸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며 저는 이미 거절당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튀겨드릴게요.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주방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기름을 데우는 소리, 반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저기, 5천 원은 됐어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아드님 건강해지신 기념으로. 사장님은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치킨 한 마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갓 튀긴 치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달콤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여유 되실 때 오세요. 사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꾸벅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사장님은 콜라도 하나 더 챙겨주셨습니다. 엄마, 치킨이다. 집에 돌아오자 통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통의 해맑은 웃음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통은 입원 생활로 지쳐 있었지만 치킨을 보자 금세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치킨집 근처를 지날 때면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남은 치킨이 있네요. 하시며 따뜻한 치킨을 건네주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받기가 민망했지만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감사히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장님의 친절은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가 통의 크기에 맞는 겨울옷을 가져다 주셨고,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과일이 조금 상했다며 싱싱한 사과를 봉투째 건네주셨습니다. 매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웃사촌이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제가 야간 알바를 할 때면 보육원 선생님도 통을 좀 더 늦게까지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통이가 참 착한 아이라서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일할 수 있었고 그만큼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네 문구점 주인 아저씨는 통에게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쓰던 건데 지금은 대학생이라 필요 없대요. 통은 그 스케치북에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주 그린 건 치킨집 사장님과 문구점 아저씨,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엄마, 우리 동네 좋지? 어느 날 통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퇴근길에 만나는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서툰 한국말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자 골목길에 꽃이 피었습니다. 등굣길에 통과 함께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면 통은 해맑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통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었고 때로는 달달한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했죠.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여전히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작은 친절이 모여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통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이웃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보육원 선생님께서 제게 한 장의 전단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동네 다문화센터에서 무료로 한국어 교실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린 씨, 이제는 한국어도 배워보는 게 어떨까요? 머뭇거리는 제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통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잖아요. 학부모 상담도 해야 하고. 그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통의 중학교 입학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통의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 있어도 한국어 교실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조차 제대로 발음하기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은 끝없는 인내심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린 씨 정말 많이 늘었네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은 저의 발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매일 밤 통과 함께 그날 배운 단어들을 복습했고 통은 저의 가장 열심히 한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는 love you예요. 알죠? 통의 천진난만한 가르침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문화센터 김 선생님께서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린 씨, 우리 센터에서 태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건 어떠세요? 최근에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져서.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제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다고, 오히려 태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통역 일은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태국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보람찼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 일이었지만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센터에서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추천으로 컴퓨터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글로 된 교재를 읽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갔죠. 엄마,
이제 컴퓨터도 잘하네. 통은 제가 자격증 공부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통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통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왔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은 통의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학식장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와, 린 씨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게 됐네요. 학부모들은 놀라워했고 통은 제 팔을 꼭 붙잡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은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통이 반에서 제일 밝은 아이라고 칭찬해 주셨죠. 이제 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통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일을 하고 틈틈이 통역 일을 하고 밤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생활.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응원해주는 통이 있고 따뜻한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매일 밤 통의 숙제를 봐주면서 저도 함께 배워갑니다. 때로는 통이 제가 모르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저희 모자는 조금씩 성장했고 다문화센터에서의 통역 아르바이트는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역이었지만 점차 태국에서 온 이주 여성들의 고민 상담도 하게 되었고 그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린 선생님, 정직원으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느 날 센터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 일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통해 학업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센터에서 무슨 일 있었어? 매일 저녁 통은 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통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그 아줌마는 왜 한국에 왔어요? 저희처럼 힘들 텐데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의 질문에는 늘 따뜻한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통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꿈이 생겼어요. 응, 무슨 꿈인데?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통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통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통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통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통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울어서 미안해요. 근데 나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그날 이후 통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회 시간에 배운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센터에 찾아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통아, 힘들지 않아? 제가 걱정스레 물으면 통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힘들어요. 재미있어요. 엄마가 매일 이런 일 하시는 거죠? 통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통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통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명함에는 다문화 가정 상담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제는 매일 저처럼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주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린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지난날의 제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그리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까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이제는 조금 더 능숙한 한국어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때로는 통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태국어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통은 중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키는 벌써 제 어깨까지 자랐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성장했죠. 주말이면 그때 그 치킨집에 들러 심부름을 돕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통을 보면 늘 우리 통이가 이렇게 컸네. 하며 기뻐하십니다. 엄마, 이거 제가 받은 용돈이에요. 통은 매달 받는 용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저금통을 만들었죠. 그 마음을 아신 사장님은 가끔 통에게 작은 심부름값을 더해주시기도 합니다. 엄마,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000원을 들고 치킨집 문을 두드리던 그날, 동네 이웃들이 건네주던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주었다는 사실까지. 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러 왔던 그때의 제 모습이.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죠. 엄마,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통의 꿈은 하루하루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저는 그런 통을 보며 가슴 뭉클해집니다. 지난날의 어려움은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른 이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도움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의 미소, 하교길에 들르는 치킨집 사장님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저녁에 함께 나누는 통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린 씨와 아들 통이의 특별한 사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외국인이라는 이름표를 먼저 보고 있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그저 아픈 아들을 위해 용기 내어 찾아온 한 어머니의 마음만을 보셨죠. 국적도 피부색도 서툰 말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린 씨의 간절함에 마음을 열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냈나요? 린 씨는 이제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고, 통이는 사회의 따뜻함을 마음에 담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린 씨들과 마주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꿈을 품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걸 잠시 잊고 있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